자, 4-1 비판적 읽기에서 이제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라는 글로 주장하는 글이겠죠. 글을 한번 봅시다. 체온이 나타나는 글, 쓴 글이에요. 앞에서 들고 볼게요. 자,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한다.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한다라고 했죠. 인간의 욕구는 뭐냐면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이러한 욕구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물도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인간도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죠.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동물도 역시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통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날개짓을 하며 높은 곳을 오르고 흙을 쪼고 싶은 닭을 공장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둔다.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코끼리를 사람들은 관람을 위해 동물원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 기본적인 욕구가 나왔잖아. 동물들 기본적인 욕구를 보자면 첫 번째, 닭들은 날개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게 코끼리는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얘기 나오죠. 얘가 기본적인 욕구인 거야. 인간은 동물들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무시하고 좁은 틀에 가두거나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거죠. 이러한 사례는 인간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점이죠. 우리가 문제점. 동물들을 하나의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다.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자, 이게 물음을 통해서 불가할까? 아닐까? 이런 질문 형태로 동물 권리의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동물도 혹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서론이죠. 서론. 동물도 기본적 욕구가 있고 동물에게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동물도 기본적인 욕구가 있었죠. 닭은 날개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흙을 쪼고 싶은 거고요. 코끼리는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은 거 하는 거거든. 이런 것처럼 서론 동물도 기본적 욕구가 있고 동물에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서론이었고요. 다음 가볼게요. 본론 가보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등을 확인함으로써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는 거야. 결국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동물도 뭘 느낀다는 거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야.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야. 연구 1이야. 그러나 동물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 이거 동물 위에 거잖아. 이런 실험 결과잖아.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왜? 어떤 고통을 알 수 있냐? 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볼 수 없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꼈다 비슷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지. 이거지. 내가 아플 때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거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비명을 지르면 저 사람도 지금 아파한다라는 거야.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근거가 첫 번째가 연구 결과야.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하잖아.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야. 첫 번째. 동물도 권리가 있지. 왜?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근거는 연구 결과가 되겠고 또 하나는 뭐가 돼? 경험적 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다시 가볼게. 고통을 느낀다는 근거는 뭐야? 첫 번째가 연구 결과. 두 번째가 뭐? 경험적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이 글은 동물에도 인권이 있다. 이걸 설명할 거야. 인권이라네. 동물에게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왜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냐?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뭘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이거야. 그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건 어떻게 알아? 첫 번째가 연구 결과, 두 번째가 경험적 사실. 우리는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 근거 두 번째 경험적 사실이 무슨 논증을 취하고 있냐면 귀납을 취하고 있는 귀납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귀납적 방법이 뭐냐? 이 귀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귀납은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일반적인 법칙에 도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에 뭘 만들어내? 공통점을 추출해내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 법칙에 도달하는 거지. 아이고. 이렇게 일반적 법칙이 뭔데?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물도 느낄 수 있다. 경험적 사례죠. 그러니까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반적 법칙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귀납적이에요. 이게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끼다 비슷하다는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뭐 해준다? 말해준다라는 거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이유 첫 번째,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뭘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았어? 연구 결과, 경험적 사실.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다음. 동물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했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니까 몇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뭘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두 번째,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 나올 거야.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인종차별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잖아.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인종차별주의랑 동물차별은 다르지 않아. 인종차별은 뭘 기준으로 차별하는 거지? 그렇지. 피부색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거란 말이야. 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흑인 노예 제도나 흑백 분리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그러한 제도가 차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이란 말이야.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동물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거랑 연결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야. 따라서 뒤에 그것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나 동물에서 동물을 기르는 관행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인간과 동물 중 어떤 종에 속하느냐는 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했지. 인종차별은 뭘 기준으로 했지? 피부색이지. 피부색으로 인간에게 차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간과 동물 중에 어떤 종에 속하느냐지. 어떤 피부색, 어떤 종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은 피부색으로 차별할 수 없고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대상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겠지. 그렇죠?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거지. 종이 다르다고 해서 걔네는 고통을 무시한다? 이건 차별이 될 수,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종이 다르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피터 싱어는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하게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피터 싱어죠. 피터 싱어의 견해를 통해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했죠. 차별이다.
이렇게. 자,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뭘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의 근거는, 고통을 느끼는 근거는 두 가지였지? 첫 번째 뭐? 연구 결과. 두 번째는 경험적 사실. 이렇게 된 거야.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돼.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 보호해야 된다. 두 번째 근거는 뭐라? 인종차별에서 끌어왔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인종차별, 피터 싱어의 견해를 통해서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는 인종차별을 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역설한다는 얘기는 힘주어 강조한다는 얘기야. 역설한다는 힘주어 말하다라는 뜻이야. 강조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 약자를 위한 사회적 뭐에 해당한다?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이게 세 번째죠. 첫 번째,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두 번째, 종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와 같다. 세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거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는, 자, 이거 사회적 진보다에 해당하는 근거야. 스티븐 핑거는 우리 본성은 선한 천사라는 저서에서 1970년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이후 동물학대 건수가 급격히 줄었고 이 궤적과 함께 성차별, 아동학대, 인종혐오 범죄 등이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티븐 핑거가 뭐라고 했냐면 동물학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잖아. 그러면서 동물학대도 뿐만 아니라 급격히 줄었고 성차별, 아동학대 이런 것이 함께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것을 아님을 강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잖아. 이건 사회 전체의 진보와 관련돼 있다는 거야.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어떤 이제 학대 이런 건수가 줄어들면서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인종혐오 문제 등 폭력과 야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생겨.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물학대를 안 해. 그것과 더불어서 아동학대, 약자에 대한 이런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누구의 책을 근거로 들어서? 스티븐 핑거의 책을 예로 들어서 라고 나와 있죠. 됐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좀 가보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면서 이를 외면하는 사회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도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진보된 사회야. 우리는 동물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본 거죠.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의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 드러냄을 강조하였다라고 본 거지. 자, 마지막 근거가 뭐였죠?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지? 스티븐 핑거의 저서, 그리고 간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스티븐 핑거의 저서에서는 뭐라고 나있냐? 우리가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사회 전체에 약자를 혐오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또, 간디, 한 나라의 위대한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냄을 강조한 것이지. 그러면 뭐라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자, 세 가지 근거 나와 있죠? 그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글은 머릿속에 구조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지 글이 훨씬 쉬워지는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냐?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거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야? 동물도 뭘 느끼니까? 고통을 느끼니까.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근거. 첫 번째는 연구 결과. 두 번째는
경험적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였죠?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인종차별주의랑 다르지 않는다.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종의 다름을 통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근거는 누구? 스티븐 핑거의 저서. 그렇지? 그러니까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동물학대도 줄어들고 다른 아동, 인종차별주의, 혐오 이런 것들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했지. 또 누구? 간디.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나라의 한 인간의 인성,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근거였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으면 내용도 기억하기 훨씬 쉬워. 다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겠죠. 동물은 인간과 다름으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게 예상되는 반론이야. 그들은 인간과 동물은 달라.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그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야, 동물은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라고 그들이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라고 했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 나오겠지.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갓난아이는 동물하고 똑같아? 그건 아니겠지. 갓난아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 종에 속함으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뭐랑 똑같아? 인종차별주의랑 같다는 얘기야, 결국. 종의 다름이잖아. 이성적 사고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기준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뭔데? 인간과 같은 종이라서 그런 거잖아. 그럼 종차별이니까 뭐랑 똑같다고? 인종차별이랑 같다라고 했지. 누구의 견해니 이거? 인종차별은 종차별이랑 같다. 누가 한 말이지? 피터 싱어. 피터 싱어 맞냐? 그 사람이 한 말이잖아. 나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라는 태도와 다르지 않단 말이야. 나와 같은 인간인데라는 말은 나와 같은 종인데라는 말하고 같아. 그 말은 좀 더 쉽게 나가면 나와 같은 피부색인데라는 말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종차별, 인종차별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겠죠? 이성적 사고와 언어는 갓난아이도 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된다? 인정해야 한다라고 돼. 여기까지가 본론이에요. 본론 됐죠? 본론은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 몇 가지? 세 가지. 각각 근거로 설명했지? 그 마지막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나오겠지? 오케이. 어린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동물에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왔죠. 이거 세 가지예요. 자, 이건 선생님이 가로를 쳐놨어요. 여기가 대전제고요. 여기가 소전제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대전제는 뭐냐면 모든 동물에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지. 모든 동물에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되고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야. 절대적인 대전제잖아. 대전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뽑아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연역법이라고 불러요. 연역법.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잖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은 죽는다지. 그러니까 대전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거 연역법, 연역적 3단 논법이라고 불러요, 얘를. 여기서는 귀납적법하고 연역법도 나오겠지? 귀납적은 여러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낸 거라면 연역법은 반대로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법칙, 대전제 안에서 결론을 뽑아내는 거야. 이건 연역법. 귀납법은 이런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뽑아내서 일반적인 법칙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영역법이 되는 거야.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보면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는 거지.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존중받아야 돼. 따라서 동물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는 것이겠지. 아까 닭은 날개짓하고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고 흙을 쪼고 싶은 거고, 코끼리는 같이 어울려서 사회생활 무리를 짓고 싶은 거잖아. 그런 것들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야생동물의 탁월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기르는 동물원,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이 그러한 관행이다 라고 했죠. 밑줄 하나 끌까?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밑줄 하나 해놓자. 지금까지의 관행은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않는 사례가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그리고 동물원, 동물 실험 이런 것들이겠죠.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잖아. 이게 인권이란 말이야. 그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뭐라고? 동물권의 기본이라는 거지. 인간이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이라면 동물은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동물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권과 비교해서 동물권에 대한 이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이 밑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동물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그 권리를 어떻게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나있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연역법을 통해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글이 결론이 내려졌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서부터 한번 봐봅시다. 보자. 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이거 봐야 돼. 그죠? 일단 인종차별주의는 뭘 기준으로? 피부색을 기준으로. 인종차별주의가 피부색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차별하듯이 종차별은 뭘 통해서? 생물학적 종을 기준으로 삼아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차별하는 것이지. 이처럼 인종차별주의와 종차별주의는 특정 존재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없는 요소들, 즉 피부색, 생물학적 종, 특정 존재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없는 요소들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만하죠. 시험에 꼭 나올 만하죠. 이렇게 날개 문제 됐고, 균합적 됐고요. 다음.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에 동물의 고통을 외면함. 동물을 물건처럼 여기고 있는 거야. 예, 글쓴이가 이런 것들은 문제 삼고 있었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동물을 고통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오게 돼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여기 나오죠. 동물에게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 이유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경험적 사실이죠. 이 두 개 나와 있고, 또 동물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다라고 했지. 그 누구의? 철학자 피터 싱어의 견해가 되겠지. 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차별하는 거잖아. 피부색이 다르다는 거, 생물학적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동물의 권리가 있음을 이유 두 가지를 들었고, 뒤에 하나 더 나오겠죠. 마지막 넘어가 보면, 짠. 근거 세 번째,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고 했죠. 이유는 동물의 권리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근거는 스티븐 핑거의 저서, 그 다음에 간디의 견해, 이 두 가지가 나왔죠. 스티븐 핑거의 견해 뭐라고 했어요?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동물학대가 줄어들고, 이와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 인종차별주의, 혐오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었다고 했지.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간디기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인간성, 다른 국가의 도덕성을 볼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다음, 여기까지가 본론이었고, 결론에서는 글쓴이가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죠. 예상되는 반론이 동물의 인간과 다른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그에 따르면 갓난아이도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잖아. 그치? 얘는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왜? 인간과 같은 종이라서 인종차별주의랑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글쓴이의 궁극적 의도. 아까 했던 동물한테 학교를 가거나 투표권을 주자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인간에게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 그게 인권이고, 동물에게도 본능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동물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는 인권과 비교하여 동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며 동물의 본능에 맞게 동물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동물권이라는 말을 썼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고, 앞에 살짝 넘어가서 요거 개념 다시 한번 볼게. 논설문이죠. 서론, 본론, 결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설득하고 있죠. 어떤 내용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 논리적이죠. 주장과 근거, 주장과 이유, 근거 다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고요. 문제의식을 질문의 형태로 맨 처음에 나오죠. 고통받는 게 당연한가?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을 형태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제시했고, 독자들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고요. 비교했죠. 뭐와 뭘 비교했죠? 인종차별주의, 종차별주의, 나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나오겠죠? 오케이. 세 가지 이유. 나열을 통해서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제대 개관부터 가보자. 갈래로는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이니까 설득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소재는 동물의 권리,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동물과 인간의 유사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글쓴이의 생각을 제시했죠.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겠지. 또 본능에 맞게, 또 욕구에 맞게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고. 고통받는 동물의 모습을 나열하고, 고통받는 동물의 모습 나와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질문 형태로 제시했지. 고통받는 나열 두 가지 있었지. 뭐였죠? 닭하고 코끼리 나열된 거. 그죠? 그리고 이유 1, 2, 3 이것도 나열입니다. 이렇게. 서론. 동물도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존재다.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 물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나와있죠. 두 번째는 동물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세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라고.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 야,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잖아. 동물은. 아니, 어린아이도 갓난아이도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지만 얘도 권리를 존중받고 있어. 그럼 결국 뭐랑 똑같아? 인종차별주의랑 똑같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결론. 동물에도 권리가 있지? 그 권리를 존중하며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는 논증 방법이 무슨 방법? 결론에서는 연역적. 여기서는 무슨 방법? 여기 고통, 귀납적. 사례를 통해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 귀납적. 여기는 연역법. 이렇게 나와 있죠. 글쓴이 문제되게 하죠.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통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고 동물을 물건처럼 여기고 있죠.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고 동물의 고통을 외면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자. 자,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종차별 제도와 다르지 않다. 세 번째, 동물의 권리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근거,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연구 결과, 과학적 연구 결과, 경험적 사실. 여기서 경험적 사실이 귀납적 추론이라는 거, 귀납적 방법이라는 거. 종에 대한 철학자, 누구? 피터 싱어의 견해가 나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거잖아. 피부색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종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 이렇게. 다음,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의 저서의 내용. 동물학대가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나 이런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거. 간디,
동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인간의 인간성 또는 그 국가의 도덕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회적 진보다 이렇게 했죠. 자, 결론에서는 이제 예상되는 반론이 나오죠. 동물은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반론. 갓난아이도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으며 언어도 사용할 수 없지만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죠. 이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종을 기준으로 고통을 차별적 인식하는 종차별주의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결국 인종차별주의랑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글의 상대 논주 방법 아까 했죠. 귀납적, 연역적 3단 논법. 인간은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나는 행동의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 소리가 오는 소리,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비슷하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결론은 도달합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귀납적. 얘는 동물의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는 존재는 모든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침해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나와야죠. 이건 연역적. 그래서 이제 글의 내용 전개 방법 나와 있죠. 나열, 대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인용, 인용 이런 것도 있고, 논익의 타당성,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여기서는 이유가 3개가 나와 있고, 각각의 근거가 다 있었죠? 타당성이 높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했던 거 다 나오는 건데, 그냥 아까 했죠? 중심화제, 동물의 권리. 문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한다. 그죠? 동물은 물건처럼 여긴다. 글쓴이의 관점, 물건이 아니라 동물은 생명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논증 요소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평가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그죠? 이유, 짝. 그 이유에 대한 근거, 탁. 나오지? 그래서 뭐야? 타당성.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타당성이 높은 견해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적 연결과 경험적 사실, 피터싱의 견해, 인종차별주의와 종차별주의와 다름이 없다. 이거는 스티븐 핑거의 저서, 간디의 견해. 이렇게 계속 반복돼. 예상되는 반론도 또 나오잖아. 동물이 인간처럼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권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반론. 갓난아이도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인간의 권리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동물과 갓난아이의 차이점 뭔데?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잖아. 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인정차별주의 논리와 같다. 피부색이 다르다, 생물학적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게 되겠죠. 문제의 종류는 됐고, 이거 논증 방법 2가지 나오지? 또 나오잖아, 그지? 여기 무슨 논증? 귀납 논증. 여기 무슨 논증? 연역 논증. 동이 빠졌다. 동이 빠졌다. 물과가 아니라 동물 같네. 동물과 인이 나타나는 행동과 소리가 비슷한 점을 들어 참여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유추하고 있으니까 이 논증은 귀납. 전제 1과 전제 2가 모두 참여를 밝히고도 전제에서 3단 논법으로 내린 결론도 참여니까 이 논증은 연역. 그래서 귀납과 연역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